저는 차세대 방막소자 및 회로연구실 박사후 연구원 조성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Optimal Oxygen and Hydrogen Incorporation Strategy for Highly Stable Oxide Thin Film Transistors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호소노 교수 연구 그룹에서 처음 인용 갈륨 징크 옥사이드, 줄여서 IgGO를 볼고한 이후로 산화물 반도체는 주로 디스플레이에 구동 소자에 적용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 양산에도 성공하여 애플 워치 시리즈 및 갤럭시 S 울트라를 포함한 일부 소형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산화물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이 향상함에 따라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D램이나 뉴메모리에 적용시키는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절연층을 사용하여 유로모픽의 시냅스 소자나 3D 낸드의 반도체층으로 활용되는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단자 구조로 제작되어 맵리스터나 다이오드 등에 적용된 연구 역시 여러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퍼 자체를 반도체를 사용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3D 구조나 유연, 투명 형태의 전자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막 형태의 반도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의 적용 범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화물 반도체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10 이상의 높은 이동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산화물 반도체는 실리콘과는 다르게 메탈의 NS 오비탈이 전자의 이동 경로를 형성하는데, 이때 NS 오비탈은 구형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아모포스 상태에서도 높은 이동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캐리어 농도가 높아지면 캐리어 스캐터링으로 인해 이동도가 낮아지는 일반적인 반도체와는 다르게 산화물 반도체는 캐리어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동도가 높아지는 펄쿨레이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약 20여 년의 지난 기간 동안 학계에서는 10 이상의 이동도를 갖는 산화물 반도체를 소개하였고, 30 이상의 이동도를 흔히 산화물 반도체의 고이동도 기준으로 여겼으며, 최근에는 50 이상의 이동도를 갖는 산화물 반도체가 여러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폴리실리콘에 준하는 100 정도의 이동도를 갖는 산화물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가 전자소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바이어스 스테빌리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화물 반도체는 여러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결함에 의해서 퍼시티브 바이어스 상에서의 신뢰성이 열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옥시전 인터스티셜이나 옥시전 베이컨시아 같은 결함이 대표적인 전자를 포획하는 결함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함이 전자를 포획하는 경우 음의 전압을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트랜스퍼 커브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도와 신뢰성 관점에서 수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원소입니다. 증착 과정 또는 외부에서 유입된 수소는 산화물 반도체 내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를 내어놓는 도너입니다. 때문에 수소의 유입은 percolation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동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과한 수소의 유입은 산화물 반도체가 반도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프리 일렉트론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 컨덕티브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수소는 도너뿐만 아니라 산화물 반도체와 계면에서 일렉트론 트랩 사이트들을 패시베이트하는 디펙트 패시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수소의 유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이 바로 절연층 증착 공정입니다. 최근엔 ALD로 증착한 절연층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ALD는 다른 증착 방법 대비 우수한 막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를 포함한 바이프로덕트의 유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자 설계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갖습니다. 실제로 보고된 PCVD와 PALD 절연층을 비교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PALD 절연층을 활용한 소자들에서 더 적은 수소 유입이 확인되었고, 이렇게 유입되는 수소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드린 사전 지식 내용들을 기반으로 두 가지의 고이동도, 고안정서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발표드릴 내용은 전형층 증착 중 산소 플라즈마 시간에 따른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의 정기적 특성 연구입니다. 버티컬 TFT나 셀프라인 TFT를 포함하여 많은 하이엔드급 반도체 소자들은 탑게이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탑게이트 소자의 경우 절연층 공정이 산화물 반도체 바로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하 반응 및 불순물 유입이 이 절연층 공정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PALD에는 다양한 증착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각 증착 변수들은 반도체와 절연층의 막질, 그리고 계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막질 및 계면의 변화는 고 소자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 이런 다양한 증착 변수들 중에서도 산소 플라즈마 시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소자의 구조와 재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탑게이트 구조의 소자가 제작되었고, PEALD SiO2가 반도체 바로 위에 증착되어 계면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때 PEALD SiO2 증착 한 사이클을 보시면은 산소 플라즈마의 사이클당 시간을 0.3초, 2초, 4초로 조절하였습니다. 저렴증 증착 중 산소 플라즈마의 시간을 조절하였을 때 소자의 정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소 플라즈마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의 턴온 전압과 낮은 이동도 특성을 가졌습니다. 4초의 긴 산소 플라즈마에서는 소자가 약간의 시계방향 히스테리시스를 보였으며 0.3초의 매우 짧은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소자는 턴온 볼테이지 값이 너무 네거티브한 값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소자 모두 30 이상의 고이동도 특성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화물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전원층 공정이 산화물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의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 홀 메저먼트를 진행해 본 결과 전원층 공정에 의해 산화물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화물 반도체는 내부 결함에 의해서 전자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산소 플라즈마 시간이 산화물 반도체 내부의 결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소 플라즈마를 조절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화는 산화물 반도체 내의 옥시전 베이컨식 결함이었습니다. 이에 인듐 틴 징크 옥사이드, 줄여서 ITGO 위에 SiO2를 증착을 하고 XPS 뎁스 프로파일을 진행하여 계면 부근의 ITGO의 옥시전 원해스 픽을 관찰하였습니다. 산소 플라즈마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본딩의 메탈 옥시전 번딩과 더 낮은 포션의 옥시전 베이컨 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PALD 공정을 위해 사용한 산소 플라즈마가 산화물 반도체 내부의 옥시전 베이컨시 사이트를 채워준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할 경우 이런 산화물 반도체 내에 옥시전 베이컨시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산소 플라즈마 처리에 차이를 둔 것은 아니지만 결연층 공정을 위해서 사용된 산소 플라즈마 역시 산화물 반도체 바로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옥시전 트리트먼트와 비슷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초의 긴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경우 유의미한 히스테리시스 차이를 발견했던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옥시전 베이컨식 외에도 다른 결함이 소자 특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PALD 중 산소 플라즈마 시간에 따른 수소 유입을 심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심스 결과에 따르면 짧은 산소 플라즈마 시간에서 더 많은 수소가 ITGO 내에 잔저염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소는 앞서 말씀드렸듯 도너와 디펙트 패시비터에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자의 전기적 특성 결과와 잘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입된 수소의 차이는 PALD SiO2 자체의 수소 함유량 변화가 주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SiO2 단일 방막에 대한 심스 결과를 보시면 플라즈마 시간이 짧아질수록 더 많은 수소 불순물이 방막 내 잔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ALD나 CVD와 같이 화학 반응을 이용한 증척범들은 반응체와 전구체 간의 반응성이 떨어질수록 수소와 같은 불순물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산소 플라즈마 시간이 짧아지면서 실리콘 전구체인 BDES의 수소가 방막 내 더 많이 잔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절연층 안에 남아있는 수소들은 고온 증착 과정 또는 후 열처리 동안에 확산되어 산화물 반도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전기적 특성 해석에 이어서 PBTS 신뢰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신뢰성에서 상당히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2초의 산소 플라즈마를 기점으로 2초보다 긴 산소 플라즈마에서는 문턱 전압이 양으로 이동하였고 2초보다 짧은 산소 플라즈마에서는 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0.3초와 4초의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소자만으로는 경향성 확보가 어려워 1초와 3초를 사용한 소자를 추가로 제작하였고
이 역시 정기적 특성과 신뢰성 모두 같은 경향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일반적으로는 전자 트래핑에 의해서 PBTS 조건 하에선 턴온 전압이 양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음의 이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2초 이상의 산소 플라즈마와 2초 이하의 산소 플라즈마에 대한 서로 다른 PBTS 열화 메커니즘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자를 트래핑하는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PBTS 신뢰성 측정 동안에 문턱 전압 외에도 이동도나 서브스레솔 스윙 값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3초와 4초의 소자 모두 문턱 전압 외의 정기적 특성에는 큰 열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PBTS 신뢰성 측정 동안에 이런 전압 또는 온도에 의해서 새로운 뒷색이 크리에이션 되진 않았고 공정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던 결함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2초 이상의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소자의 PBTS 열화 메커니즘을 정리해보면 긴 산소 플라즈마에 의해서 계면의 옥시전 인터스티셜을 포함한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결함이 생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면에 생성된 결함들은 수소에 의해서 패시베이트 될 수 있지만 심즈 결과에 따르면 4초의 산소 플라즈마 소자는 수소 역시 가장 적은 양이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결함이 생성되었지만 더 적은 수소가 유입되었고 패시베이트 되지 못한 결함들이 남아있어 히스테리시스와 PBTS 신뢰성이 열화되었다고 해석됩니다. 반면 우수한 PBTS를 보였던 2초의 경우 생성된 결함과 유입된 수소의 균형이 잘 맞아 우수한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초 이하의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소자의 PBTS 신뢰성 열화 요인을 재료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너무 짧은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PALD SiO2 방박 자체의 열화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XPS를 통해 실리콘 EP 피크를 조사해 본 결과 짧은 산소 플라즈마에서 더 많은 실리콘 OH 결합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두 실리콘 EP 피크를 오버랩 해 보았을 때 0.3초에서 실리콘 EP 피크가 더 야간 바인딩 에너지 쪽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SiO2 내 OH 결합은 전압에 의해서 H 플러스 형태의 모바일 차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즈를 통해 확인한 다량의 수소와 XPS를 통해 확인한 수소의 결합 상태를 조합해 보았을 때 0.3초라는 매우 짧은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경우 SiO2 방막의 열화로 인해 신뢰성 저하가 나타난다 결론지었습니다. SiO2 내 OH 결합들은 외부에서 전압이 가해졌을 때 H 플러스 형태의 모바일 이온을 발생시킨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H 플러스들은 양의 게이트 전압에 의해 사다물 반도체로 유입될 수 있고 유입된 수소들 역시 도너로 작용하여 턴원 전압을 음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초의 적절한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SiO2를 증착하였을 때 계면의 열화를 적정량의 수소로 패시베이트 할 수 있었고 SiO2 방막의 품질 역시 양호하여 H 플러스에 의한 열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적화된 PELD 공정을 기반으로 셀프라인드 옥사이드 TFT를 제작하여 높은 이동도와 아주 우수한 PBTS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드릴 주제는 과량의 수소를 포함한 계면층 삽입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앞선 발표 내용에서 산소 플라즈마 시간이 짧아질수록 적은 플라즈마 데미지와 다량의 수소로 인해 계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록 앞선 연구에서 0.3초의 플라즈마로 증착한 SiO2가 수십 나노 두께의 절연층으로 사용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였지만 1나노 내외의 계면만을 형성하는 계면층으로 사용되기엔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PALD는 한 사이클당 하나의 원자층만이 증착되기 때문에 이런 1나노 내외의 방막을 증착하기에 용이한 방법입니다. 또한 사이클 수라는 정량적인 지표로 수소의 양을 조절을 한다면은 소자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메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 사이에 0.3초의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증착한 SiO2를 사이클 단위로 조절하여 계면층으로 삽입한 소자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절연층인 알루미나와 인듐 징크 옥사이드 반도체 사이에 0, 3, 7, 10, 15 사이클로 증착한 SiO2를 계면층으로 삽입하였습니다. TEM을 통해 10사이클 정도에서 증착한 SiO2가 약 1나노 정도의 얇은 초박막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심수 분석을 통해 수사이클 정도의 PELD 공정이지만 더 두꺼운 실리콘 옥사이드가 증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RD를 통해 메인 절연층인 알루미나와 계면층인 SiO2의 수소 함유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알루미나의 경우 2초에 충분한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증착을 하였기 때문에 1.92%라는 낮은 수소 함유량을 가졌고, 이는 프리커서인 TMA와 산소 플라즈마 간에 충분한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0.3초의 짧은 플라즈마를 사용한 SiO2는 앞선 연구에서도 보여드렸듯 높은 수소 농도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직 수사이클의 원자층이 더 증착되었을 뿐인데 소자 특성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0에서 10사이클까지 계면층 증착 사이클을 증가할수록 이동도가 30대에서 50대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15사이클에서는 소재의 온오프 특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동도뿐만 아니라 히스테리시스 특성 역시 계면층이 10사이클까지 증가하면서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소자를 설계할 때 생각하였던 대로 계면층 증착이 유입되는 수소의 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계면층의 증착 사이클 수가 증가할수록 IGO 내 수소 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량의 수소를 포함한 계면층은 사이클 수라는 명확한 정량적인 값으로 수소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자 최적화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심수 분석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PBTS 신뢰성 역시 이런 계면층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오프 특성과 적절한 턴온 볼테이지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계면층의 증착 사이클 수 증가는 이동도뿐만 아니라 신뢰성 역시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50 이상의 가장 높은 이동도를 보여주었던 10사이클의 소자에서 가장 우수한 PBTS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MBTS 특성도 평가해 보았을 때 우수한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계면층 삽입이 소자 내의 결함을 적게 생성하고 또 생성된 결함을 잘 패시베이트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앞선 소자 결과 분석들을 종합하였을 때 계면층의 역할로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공급자입니다. 높은 수소 농도를 갖는 계면층은 산화물 반도체로 수소를 유입시키고, 이때 유입되는 수소의 양은 증착 사이클 수라는 정량적인 값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로부터 산화물 반도체를 프로텍트하는 역할입니다. 계면층은 0.3초라는 짧은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면의 결함을 적게 발생시키고, 이후 알루미나 증착증 발생하는 플라즈마 데미지로부터 산화물 반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면층이 두꺼워질수록 알루미나 증착에 의한 데미지는 더 약하게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화물 반도체 내의 수소의 역할을 바꾸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령 10사이클과 7사이클의 계면층을 비교해 보았을 때 10사이클에서 더 많은 수소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더 적은 플라즈마 데미지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7사이클이었다면 더 많은 결함으로 인해서 패시베이터로 작용했었을 수소들이 10사이클에서는 도너로 작용을 하였고, 전자를 생성하여 이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사이클의 경우 너무 많은 수소가 유입된 것이 소자가 컨덕티브해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패시베이트로 작용할 결함이 적어서 대부분의 유입된 수소들이 도너로 작용하였던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탑게이트 구조에서 PALD SiO2 증착 사이클 중 산소 플라즈마 시간이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옥션 베이컨시와 수소에 의해서 산화물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가 달라졌고, 이는 곧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PBTS 신뢰성에서는 다소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최적화된 2초를 기점으로 그 이상의 산소 플라즈마는 계면을 열화시켰고, 그 이하의 산소 플라즈마는 저전층 방막의 열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초에 최적화된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였을 때 30 이상의 고이동도 특성과 우수한 PBTS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3초의 매우 짧은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SiO2는 수십 나노의 절연층으로 사용되기엔 다소 부적합하였지만 1나노 내외의 계면층으로 사용될 경우 사다물 반도체에 더 적은 결함을 발생시키고 수소를 공급하여 이런 결함들을 패시베이트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적절한 사이클 수를 넘겨버리면은 소자의 온오프 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증착 사이클 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10사이클의 계면층을 삽입하였을 때 전기적 특성과 PBTS 신뢰성이 모두 확보되었고 50 이상의 고동도를 갖는 소자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